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와대 지금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이번에 7박 9일에 교황청, 영국, 헝가리 방문 중에 교황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종전선언 지지를 좀 해주시죠. 종전선언 지지를 좀 해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그 이후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참석한 정상의 배우자 모임에서 이탈리아 총리 부인, 또 바이든 대통령 부인 등이 있는 가운데 떠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단 없이 또 두려움 없이 하십시오라는 비공개 발언조차도 마구 떠벌렸다는 겁니다. 첫째,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둘째, 교황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속 보면 교황에게 평양 좀 방문해 주시죠 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민감한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면은 북한에서 아마 김여정이 이런 얘기할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민감한 이야기를 갖다가 교황에게 마구 주워 제끼는 우리 김정숙 씨, 참 오지랖도 넓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G20 정상회담 배우자 모임에서 이탈리아 총리 부인에게 막 떠벌리면서 내가 저 총리님에게도 그 말을 좀 전해주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보면은 왜 김정숙 씨가 이렇게 오지랖 넓게 그야말로 국정에 마구마구 개입하려 들까? 저는 갑자기 당나라 측천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미랑이라고 하죠. 무미랑. 원래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신분이 낮은 궁녀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보면 태종 이세민의 첩 비슷하게 있다가 태종이 이제 승하하자 일단 나가서 머리 깎고 여승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태종의 그 아들 후계자인 고종의 비가 됩니다. 그리고 황후가 된다면은 이 고종이 굉장히 몸이 좀 허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관심이 없고 좀 사람이 좀 물렁해 터졌는 그 고종에게 그 병약하고 정사에 관심이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금야금 국정에 개입하게 되죠. 드디어는 고종이 승하한 다음에는 고종의 나라를 잘 뺐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초의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되죠. 이게 측천무후입니다. 황제가 되고도 여자 황제가 되고도 본인은 황제라고 칭하지 않고 무후라고 칭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남편인 고종을 이었다 해서 측천무후 무시라. 결국 측천무후의 그 치세가 끝나고 그 무시들이 마구 득세했지만은 결국 아시다시피 당현종 이윤기가 거병하여 무씨 일족들을 갖다가 완전히 구족을 멸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다시 이씨의 나라를 되찾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측천무후에 빗대어서 정숙무후 납셨네 라고 제가 서브타이틀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굉장히 구중궁궐이고 보안이 잘 될 것 같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청와대는 본관이 있고 본관에서 도보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관저가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소추될 그 무렵에 그 당시 보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만 들어박혀 있었다.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보안 손님으로 관저를 무시로 출입했고 관저에서 박 대통령이 옆방에 있는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쑥덕쑥덕 보고서를 갖고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드러난 게 있죠.
관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평, 200평 되는 그런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관저 거의 2,000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관저 자체 갖고도 사실 모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것이 바로 관저입니다. 그 관저, 저는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관저는. 다만 사진으로 여러 번 봤죠. 예전에 그 현재 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뭐 토요일이니까 조금 우스갯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예전에 옛날 조선 총독부 그 건물을 갖다 썼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해서 청와대 본관도 제 뒤에 같이 이렇게 멋있게 짓고 그다음에 관저도 그 안에 멋있게 2,00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때 그 공사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현대건설이고 현대건설 당시 회장이 누구게요? 바로 이명박 회장입니다. 그 이명박 회장은 자기가 만든 집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어쨌든 이 청와대 이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대략 한 70평 정도 됩니다. 저도 거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까지는 가봤죠.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자체가 70평. 그러니까 실평수로 70평이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저 이명박 대통령 막상 자기도 지어놓고 다시 들어가서는 야 여기서 테니스 쳐도 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이 김대중 대통령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 문에서 부속실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까마득 10몇 메다 밖에 있는 자기 자리까지 가는데도 무척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거의 후반부에는 집무실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반 국정에 흥미를 잃어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뭐 곳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하는 움직인다 뭐 이런 등등등 그 당시 회고록 등등을 보고 또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등등을 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관저에서 파사마 바람으로 편안하게 그냥 뭐 비서실장 부르고 누구 불러서 거기서 관저에서 주로 업무를 보았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관저에 박혀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똑같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과 같이 언제부턴가 거의 이 집무실에는 나오지 않고 즉 여기 본관 집무실은 나오지 않고 거의 관저에서 거의 머무르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청와대는요. 비서실 직원이 500명, 경호실 직원이 500명입니다. 경호실 직원 조금 남았습니다. 경호실 직원, 비서실 직원들 다 사람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어떠한 광경들을 보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죠. 옆에 누군가에게 이 얘기해야 됩니다. 마치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곤소곤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은 내가 바로 1호 경호를 맡는 그 팀에서 들은 이야기야 라면서 또 입이 간지러워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뭐 청와대 행정관에게 또 쏘쏘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흘러나오게 돼요. 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락을 까는 이유가 있죠. 지금 관저에 꼭 틀어박혀서 거의 관저 정치, 관저 통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김정숙 여사는 바로 이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제2 영분실이 따로 있습니다. 관저에는. 그리고 제2 부속실도 있습니다. 열심히 출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똑같아요. 옛날 당나라 때 당 고종 이 사람은 맨날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후궁들이나 좀 만나서 어시아어시아하고 그 사이에 측천무는 직접 자기가 어전에 나가서 대신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보면 김정숙 여사가 제2부속실에 앉아서 주로 차관들, 특히 뭐 여가부 차관이라든가 핵심 부서의 차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국정에 관심을 갖고, 물론 남편이 뭐 관심이 없어서 뭐 부인이 관심 갖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흔한 이야기로 자기가 나서서 나대면서 교황에게 이번에 저 교황께서 평양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 지지선언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는 공식적 청와대 대변인이나 또 교황청 대변인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 자기가 G20 정상회담 참석한 정상의 배우자들 앞에서 한 건 했다는 듯이 떠드는 그것이 문제죠. 거기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 두려움 떨쳐버리고 계속 밀고 나가기 바란다라는 덕담 한 부분을 또 신났다고 떠드는 이게 문제입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 대통령 취임 전부터 원래 유명한 극성 아주머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도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나흘 정도 있다가 이사하는 날, 홍제동에서 이사하는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슨 동네 아줌마 같이 몸빼 바지 입고 막 열심히 씩씩거리고 다니다가 또 누구한테 하니까 다 끌어안고 하소연 들어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서민적이고 소탈한 영부인이구나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니죠. 나대는 거죠. 설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설치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여기에서 국가 운영, 국가 경영, 국가 정상회담 간의 이러한 이야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말난 김에 한 두어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청와대에 비밀이 없다는 게 참 그런 겁니다. 눈이 오는 청와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는 구중궁궐입니다. 특히 청와대 본관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까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비서동은 뚝 떨어져 있고 비서동에서 저 대통령 이 집무실까지 가는데도 한 10분 걸립니다. 걸어서. 또 이 집무실에서 이쪽에 있는 관저까지 걸어가는 10분 걸립니다. 청와대 집무실 안에는 부속실하고 의전비서관실밖에 없어요. 비서실장실도 비서동에 있습니다. 저쪽 관저는 더합니다. 관저는 아주 극소수의 경호원 빼놓고는 그 2,000평 넘는 덩그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드라큘라 성 같죠. 외롭죠. 그러니 보안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올 때마다 늘 이름 적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옛날 보안 손님 최순실, 나중에 이름 최서원으로 개명했습니다만은 최순실이 청와대 들어올 때 보안 손님으로 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까, 늘 대통령께서 찍은 또 영부인께서 찍은 사람은 편안하게 비서들이 밖에서 모시고 들어오는, 즉 이른바 보안 손님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보안 손님으로 가장 청와대 관저 출입이 잦은 사람이 김어준이란 말이 파다합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국정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반대는 심하고 이 골치 아프죠. 이럴 때 뭔가 마치 옛날 한무제에게 동방삭,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갑자 동방삭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 동방삭이 특기가 뭐냐니까 이른바 입을 잘 털어요. 이른바 골계라고 그러죠. 해학과 골계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바로 동방삭이었습니다. 지금 한무제에게 동방삭이 그야말로 입을 털면서, 주둥이를 털면서 기쁨을 주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기소침해갖고 그다음에 국정에 흥미를 잃고 멍하니 있을 때 주로 와서 두 내외 앞에서 입을 터는 게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거침이 없다 그래요. 그 대통령 앞에서 씨바 특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하 씨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또 하나,
청와대 지난 겨울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이 펑펑 오는 날 오밤중에 쩌렁쩌렁하는 그 여자의 그 막 여자는 쩌렁쩌렁하지 않죠. 남자가 쩌렁쩌렁하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경호원들이 계속 촉부했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나왔나 싶어갖고 알고 봤더니 경희대 음대 성악과를 나온 김정숙 여사. 가깝겠죠. 답답했겠죠. 아, 달빛은 교교한데 흰 눈은 내려서 이렇게 눈이 쌓이고 그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하얀 눈밭에 교교한 달빛 아래 김정숙 여사 관저에서 부른 게 아니라 관저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비서동으로 통하는 그 길에서 노래를 갖다가 밤에 오밤중에 불러대니 청와대 경호원들이 기절 촉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 나타났다고.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또 세간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 있고 하면은 김정숙 여사 스트레스 받죠. 옛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저 궁정동 안가에 툭 한번 나가서 술 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삼청동에다가 덕하니 카페 같은 거 통으로 빌려갖고 친구들하고 새벽 1-2시까지 와인 먹어가면서 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 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청와대 경호실이나 비서실에서 알아서 통으로 안가 형태로 빌려서 그렇게 김정숙 여사 그 에너지가 넘치는 김정숙 여사 그 에너지를 풀게 해줘야지. 김정숙 씨는 에너지가 넘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갖고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래 저 민정수석 한다고 1년 몇 개월 민정수석 했더니 이빨이 13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를 13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을 2년 했던 김중권 전 대표도 제가 바로 모셔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5년 동안 60의 황태자로 국방정책 비롯해서 대북정책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일을 갖다가 모든 일을 다 해주었던 그야말로 슈퍼맨 60의 황태자 박철원 의원을 제가 보좌관으로 93년부터 보좌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이빨 하나 빠졌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의 강도로 따지면 문재인 민정수석보다 10배, 100배 일을 더 많이 했던 박철원 청와대 정책보좌관 정무장관이나 다음에 김중권 2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권 대표나 이빨 흔들리긴 고사하고요. 잇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재인 씨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이빨이 13개 나갔지. 최근에도 누굽니까? 탁현민이가 자랑하듯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하루에 10시간 넘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발에 피가 났다고.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치 당 현종같이 약하기 짝이 없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기 짝이 없는 특전사 나와도 행정병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너지가 차고도 넘쳐서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러고 있는 김정숙 여사. 어떻게 보면 밸런스는 잘 맞죠. 그러니 김정숙 씨에게 뭔가 그와 같이 나와서 차관들 보고도 받고 국정에 관여하고 또 가서 대통령한테도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드디어는 교황 성하. 그래서 교황은 부를 때 성하라고 부릅니다. 교황 성하 이번에 평양도 방문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이야기한 종전선언 이거 지지 성명 부탁드립니다. 참 오지랖도 넓고 참 자기 주제를 모르는 우리 김정숙 여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123일 후면은 다음 대통령 당선자와 다음 영부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고맙습니다.